충신인가 반역자인가? 이 질문 하나로 200년 동안 평가가 뒤집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비극적 왕 단종, 그리고 그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6명의 신하들, 사육신.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오랜 세월 충신이 아니라 역적으로 기록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규정한 역사 속에서 충성과 배신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에서도 빨갱이라는 단어 하나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과 배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경제학 서적이었던 자본론은 오랜 기간 읽는 것조차 금지된 위험한 책이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이 가장 오랜 기간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다 보니 이를 번역한 학자들은 이름조차 숨겨야 했습니다. 권력이 정한 금지와 정의는 언제나 절대적이었을까요? 시간을 다시 15세기 조선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453년 왕위를 둘러싼 쿠데타, 계유정난. 이 사건으로 왕이었던 단종은 쫓겨나고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던 신하들은 모두 역적으로 처형됩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성삼문. 그는 죽기 전까지도 충성을 굽히지 않았지만 국가는 그를 반역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언제 역적에서 충신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정의의 회복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이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종과 사육신이 200년 만에 복권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권력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선과 현대사를 넘나들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의 건국을 둘러싸고 고려 말의 지식인들은 새 왕조를 찬성하는 역성혁명파와 거부하는 전리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고려 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목은 2세기 문화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불에 탄 고려 성균관을 공민왕의 명으로 다시 재건할 때 자타가 공인하는 책임자는 세계의 제국 원나라의 수재들이 응시하는 과거 제과에서 1차, 2차, 3차 시험을 1등, 1등, 2등으로 합격한 이색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공 역시 제과 합격생인 덕분에 원나라에서 공부한 이색은 고려인 수석을 불편해하는 원제국 시험관들 때문에 형식적으로 2등으로 합격한 공인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고려 왕실에 끝까지 충성을 바친 정몽주뿐만 아니라 역성혁명을 주장하던 정도전 등이 모두 이색의 제자들이었고, 정몽주의 항맥을 이은 저리파들은 초기에는 은둔했으나 점차 조선 정치에 참여하면서 관학파 일색의 조정에서 살인파로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의 사건들은 공식적으로 조선왕조에서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으로 기록되었지만 태종 이방원의 어린 시절 스승이었던 원천석은 야사 6권으로 기록한 다음 석괴에 넣은 후 후손들에게 숨겨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증손자 때 이를 파서 내용을 확인한 후손들은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절단날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불태웠다고 하며 그 석괴는 한국전쟁 시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치적 평가는 시기마다 달라졌습니다. 예종 시절 계유정난의 공신으로 이루어진 조정에서는 역적으로 죽은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의 조카 송영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사건이 있었고, 국왕이 제각까지 받았지만 실제 파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종 시절에는 송현수의 아들 송거에게 특별히 과거 응시가 허락되었다가 이후 조정에서 송거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었지만 성종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아들이며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중종 9년에는 역적으로 간주되었던 성삼문의 외손 박호가 장령직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상소가 올라와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중종 12년 일부 조광조를 유시한 사림 출신들이 단종 복위운동 출신자들의 복권을 주장하였지만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훈구 척신들은 원칙에는 동조하지만 시기상조라면서 반대하였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권신들의 추대로 국왕에 옹립된 중종의 입장에서는 선왕 대대로의 방침을 뒤집는 일은 정치적 부담이 컸으므로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충과 효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종대에 삼강행실도, 중종대에 이륜행실도를 간행하는 국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전통 속에서 명종이 후손이 없는 관계로 1567년 최초로 방개 왕족 가운데 왕위에 오른 선조는 기존의 조정 관료 출신이 아닌 제하에 묻힌 살인파들을 등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국왕이 아닌 관계로 정통성이 취약하고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선조 입장에서는 세조 이래의 기존 방침을 뒤집어 단종 보기 세력들을 복권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선조 2년에 한 친하가 16세의 어린 국왕에게 성산문 등의 단종 복위 운동을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선조는 자신도 무정보감이라는 책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 책의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관련자들의 복권을 언급했으나 선조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7년 후인 1575년 다시 판서 박계현이 경연 도중에 선조에게 성산문은 참으로 충신입니다. 남효원이 지은 육신전을 임금님께서 가져다가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사림 출신들은 선조가 이 책을 읽기만 하면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조는 육신전을 읽어보니 매우 놀라웠다. 처음에는 단지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이려니 여겼었는데 직접 그 글을 읽어보니 춥지 않은데도 떨린다. 면서 책을 지은 남효호는 조선의 중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육신전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누구든지 이 문제를 발설하면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신하들은 영의정 주도하에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습니다. 책을 불태우기 위해 수색하면 곤란이 가중될 것이므로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선조의 불만을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논의는 다음 세기인 1652년 효종 3년에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효종 시절의 관료들 중에는 오랑캐로 여기던 만주족에 의해 당한 호란의 치욕을 되새기면서 훼손된 충효의 전통적 윤리의식을 복원시키려면 성산문 등을 복권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명청교체기에서 조심스러웠던 조정의 원로 대신들은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복권은 숙종대에 와서야 가능하였습니다. 숙종은 아버지 현종의 이른 사망으로 단종보다 불과 2살이 많은 12살에 국왕에 즉위하였지만 어머니와 증조모 모두 살아있는 상황에서 수렴청정을 생략하고 왕위에 오를 정도의 정통성과 총명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임진왜란 이후 세인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관우 신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왕이었습니다. 관우에 대한 제사를 국가 주관으로 격상시키고 자신이 직접 제사에 참여해서 소를 따르고 4번이나 절을 올렸습니다. 당시 좌의정이 나서서 유교에 어긋난다고 이에 항의했지만 가볍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선대왕인 효종과 그 후계자는 인조의 적장자이며 형인 소현세자의 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발생한 논란이 부담스러웠지만 적장자로 태어나 정통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숙종은 형식적으로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육신들을 포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정당하기 위하여 세조가 말했다는 성산문 등은 금세의 난신이나 후세의 충신이다 라는 말을 복권의 근거로 내세우며 이들에 대한 복권이 세조의 뜻에서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상소와 기각 과정이 있었지만 숙종 17년에 성산문 등 6명의 신하들의 자귀를 원위치 하라는 왕명을 내리면서 200년간에 걸친 논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숙종 17년은 특별한 사건이 진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3년 전 왕비가 아닌 궁녀 장옥정이 훗날 경종이 되는 아들을 출산하면서 희빈에 이어 왕비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는 소용돌이가 발생했습니다. 장희빈을 특진시킨 숙종의 성급함에 반대하며 인현왕후의 편에 선 집권 서인들은 숙종의 분노를 일으켜 송시열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의 사약을 받으며 몰락하였고 반대파인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들이 급부상하였습니다. 숙종은 이 과정에서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의미하는 군신 지분을 강조하면서 왕권의 지엄함을 중시하였습니다. 흑종이 강조한 군신 지분은 이후 후대 임금들인 영조, 정조들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복형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즉위한 영조는 1728년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을 겪으면서 군신 지분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경종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것을 주장하면서 충청도와 경상도의 소론이 주동한 대규모의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영남 지방에는 대구, 남문 밖에 평영남비라는 비석이 세워지며 반역자들이 고향으로 낙인 찍혔고 이후 반람 가담자가 많았던 경상우도는 과거 합격자 배출이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탕평책을 추진하던 영조는 국가의 왕과 가정의 부를 일체화시키며 충효가 본래 둘이 아닌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그 수단으로 단종 복위운동의 참여자들이 복권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에게 시효를 내리고 명예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도 즉위 초에는 개인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시작을 보였지만 서서히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정조 10년대에는 정계 개편과 친위 세력의 성장을 통하여 정치 기반을 안정시키는 일환으로 단종 복위 세력에 대한 복권은 자신이 진행하는 왕권 강화 논리에 부합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원과 복권, 후손들에 대한 은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성리학의 전통적 가치인 충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 직후에는 신석주는 충신, 성삼문은 역신이었습니다. 이는 세조의 차남인 예종 원년 1468년 집권 세력이었던 신석주가 국왕에게 무정보감이란 자료에 성삼문의 영모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며 시정을 건의한 사실이 기록된 예종실록에도 나타납니다. 세조의 편에 서서 단종을 몰아냈던 신숙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로 보여집니다. 이후 200여 년 후인 숙종 17년 1691년 왕명으로 희생자들이 복권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반복되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항상 재해석을 통하여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